시온님 2년 넘게 구독 후 열심히 시청 중인 구독자입니다. 1년 전 여름에 상담 받았었는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28살 여자고요. 전 남친은 25살 남자입니다. 전 남친이니까 남자겠지. 3살 연하입니다. 시온님께 한번 상담받았던 터라 사연을 다소 짧고 간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더 필요할 때 요구하시면 전에 상담받았던 사연을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배드민턴 모임에서 술친구로 지내던 남사친이 아는 동생이라고 데려왔었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서 사귀게 된 커플입니다. 저는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전 남친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워 영업사원 같은 직종입니다. 전 남친은 직업상 해외 출장이 가끔 있는 편이고 시도 때도 없이 지방 출장이 잦은 편이라 저와 장거리 연애가 아님에도 많이 만나야 2주에 한 번이었고 한 달에 한 번도 볼까 말까 한 상황이었어요. 그마저도 제가 먼저 약속을 잡지 않으면 데이트를 하기도 어려웠고요. 이해해 주려 많이 노력했지만 저도 한계에 부딪혔고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전 남친은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후폭풍이 와서 다시 붙잡았지만 전 남친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만 했었죠. 시온님 유튜브를 보다가 전 남친이 에너지 고갈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공부를 하게 되다가 전 남친이 저와 이별 후 2달 만에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왜 장거리를 연애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멘탈이 나가기도 해서 처음으로 시온님께 상담드렸었고 시온님은 당연히 에너지가 없으니까 서로 합의하에 에너지를 별로 쓰지 않아도 되는 장거리 연애를 더 선호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고 애초에 장거리 연애는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 이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싶다기보단 저와 헤어지고 선택지가 남아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셔서 그때 이해가 됐었어요. 하지만 어찌됐던 저와 엄청 가까운 거리에 지내던 전 남친과의 작업은 제가 더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면 다시 관계도 금방 회복될 거지만 사귀는 데까지는 조금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하셨었습니다. 연락을 해볼까 생각도 많이 났지만 상담 후 나름 많이 괜찮아져서 제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미루다가 제 삶을 살다가 10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연락을 먼저 잘 지내냐고 보냈고요. 전 남친이 너무 반갑게 받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 남친은 사귀는 사람이 있을 땐 절대 다른 여자 연락은 받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저를 불편하게 대했었던 터라 더 예상 밖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반쯤 포기하고 보낸 연락이었거든요. 헤어진 분들의 90% 이상이 우리 내담자님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성향상 이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아니야.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겠지. 이런 건 성향의 문제라고 보긴 어려워요. 뭐만 하면 다 그런 성향이래. 받을 만한 상황이면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성향상 절대 이럴 일이 없어 라는 말 따위는 그냥 미신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황에 지배받는다고 가르쳐 드렸어요. 성향이라는 것 또한 환경과 상황에 의해 확립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확립되어 버린 잠재적인 성향은 쉽게 바뀌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지만 이런 욕구적인 부분은 성향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죠. 이런 부분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자꾸 이게 성향의 정의를 모른 채로 저 사람의 성향이 저렇다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은 성향의 문제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자꾸 여러분이 제외하면서 얘기하는 회피형, 불안형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 성향이 그렇다고 보긴 어렵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죠. 더 얘기하자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딱 간단히 알아들을 수 있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재접근 토크.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연락하자고 한 뒤 데이트 약속을 잡는데 좀 미적지근하더라고요. 같이 드라이브를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알고 보니 갑자기 지방 출장이 잡혀서 저와 만날 시간이 빠듯해 고민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시호님께 배운 대로 그럼 나중에 여유 될 때 보자. 바쁜 일 먼저 봐야지 라고 하니 고맙다고 하면서 다음에 꼭 연락하겠다고 하고 서로 그렇게 연락은 종료된 시점입니다.
분명 이 남자의 상황과 에너지 문제로 인해 제가 헤어졌는데 다시 만난다 한들 이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많이 고민됩니다. 제가 이번 상담에서 제일 고민되는 질문은 저렇게 연락이 끊기고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아직도 많이 바쁜 상황인 것 같고 제가 또 연락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연락하기가 많이 망설여져요. 재회를 할 때 연락을 자주 보내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이 아닌가. 일단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재회를 할 때는 연락을 아예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재회를 할 때 연락을 자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연락을 아예 안 하는 게 더 좋을지 기준은 그렇다면 무엇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감이 확인되는 편이 재회에 훨씬 유리합니다. 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은 매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회에 불리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준은 무엇이냐? 제가 맨날 말하듯이 어느 정도 기준점 3, 4개월이나 5, 6개월 이런 분기마다 가끔씩 연락하고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은 괜찮아요. 존재감이 없는 것보단 이 자식이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오고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오는 게 더 낫습니다. 맨 처음에 상대방 입장에서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경계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게 왜 손가락 빨고 버러웃 하는 것보단 낫느냐라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인간관계를 할 때 많이 느낄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현대사회가 변화해 가고 뭔가 개인주의처럼 변화해 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나이를 사람들이 먹어감에 따라 사람이 굉장히 나이를 먹을수록 수동적으로 변하게 돼요. 거의 90% 이상의 인간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변해가요.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 사람의 비율은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당장 연애 관련 유튜브 댓글이나 연애 관련 유튜브 채널들의 이 방향성들만 봐도 사람들의 생각이 대부분 어떤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내가 실패를 했으면 어떤 것을 개선하고 피드백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단 저 사람이 후폭풍이 올 것인지 이런 유형의 사람은 연락이 반드시 온다. 또는 만나면 안 되는 남자 탑5, 만나면 안 되는 여자 탑5, 꼭 만나야 되는 남자 탑5 이딴 것처럼 내가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멘탈이 나약한 인간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해도 그렇죠. 아, 이런 상황인데 연락해봐도 될까요?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후회는 할까요? 이런 멘탈 나간 질문들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고 나약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부분의 인간들의 특성만 파악해도 인간관계를 엄청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입장에 오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연애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심리가 많다는 건 본인들이 기다리는 입장이 되는 걸 매우 힘들고 싫어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만 봐도 상대방이 본인의 깊숙한 마음까지 쑥 들어왔다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걸 빼내질 못해요. 어떻게 하질 못해. 엄청 고통스러워하죠. 여러분의 평상시의 인간관계만 봐도 친구관계, 직장 동료 이런 관계만 전체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어떤 6명의 그룹이 있는 친구 관계에서 어떤 친구가 항상 이 6명을 뭉쳐서 모이게 만든다고 쳐보자고.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순간 다른 4명하고는 잘 만나는데 이 모임에서 나만 자꾸 빼고 불러.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될 겁니다. 힘들어 할 겁니다. 그 친구를 미워하기도 할 거고요. 아부를 떨려고 할 수도 있고 별의별 지랄을 다 해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가 깊어져서 그냥 쿨한 척 넘어가기도 힘든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인간관계의 핵심은 누가 주도적인 관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누가 선택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재접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 인맥을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매달리지 않는 선에서 제가 가르쳐드린 재접근 방법과 약속 잡기 방법으로 가끔 이렇게 연락해보는 거야.
그 사람한테만 연락을 죽창 기다렸다가 하라는 게 아니고 어항 안에 물고기가 물론 많아야겠죠. 어항 안에 물고기 한 마리만 꼬리치면서 살살 헤엄치고 다니는데 여러분한테 선택권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사실 작업이라는 게 그 사람을 뭐 기술로 꼬시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인간관계 관리를 말하는 거야. 친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게 작업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연락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없을 때도 있고, 약속을 여러분이 잘 잡다가 갑자기 이 사람과는 텀을 둔다던가, 이런 선택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는 입장에서 약속 잡기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아예 존재감이 없는 것보다 가끔씩 이렇게 연락을 하는 편이 재회에 더 낫습니다. 물론 개선점도 모르고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해봐야 그건 제사를 깎아먹는 행동이 될 확률이 높겠지만 그 외에는 더 나은 행동이 될 거다. 이미 이걸 증명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의 사연 같은 경우라면 손가락 빨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보단 연락을 분기마다 해보시고 약속 잡기를 시도해보시는 쪽이 훨씬 더 관계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냥 이 사람이 뭘 해도 난 재회를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 사람의 현재 모습에 재회를 해야 될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될지 내가 고민을 한다는 건 본인의 현재 멘탈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준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 상담에서 그렇게 말했다면서 좀 이 사람은 이런 부분 때문에 재회가 돼도 문제고 재회도 좀 오래 걸릴 거라고, 그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락은 분기마다 해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